를 JVM이랑 세트로 묶어다가 다운받아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게 이 자바 런타임 환경 JRE예요. 그럼 예전에 윈도우에서 가끔 무슨 프로그램 설치할 때 자바 필요하다면서 무슨 뭐 다방 커피잔 같이 뜨고 설치되는 게 이 JRE인 거네요? 그쵸. 위에서 말했듯 어떤 컴퓨터든 이 JRE만 깔리면 자바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JRE가 JVM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컴퓨터에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까면 액티브엑스를 돌릴 수 있는 것처럼요. 예시를 들어도 재수없게. 근데 왜 요즘 JRE가 눈에 덜 띄는 것 같지? 여기 지금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바 11은 JRE는 안 보이고 JDK라는 것만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참에 JDK까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JDK는 Java Development Kit, 말 그대로 자바 개발 도구의 약자인데요. JRE가 JVM을 포함하는 것처럼 JDK도 JRE, 즉 자바의 런타임 때 필요한 요소들도 포함을 해요. 거기에 추가해서 JDK에는 개발에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자바 코드를 컴파일할 때 쓰는 JVAC, 자바를 디버깅할 때 쓰는 JDB, 서로 연관이 있는 클래스들을 하나의 jar 파일로 묶어주는 jar, 기타 등등 위키피디아 JDK 항목 보시면 쫙 나와 있어요. 이처럼 최종 사용자가 아닌 프로그래머를 위한 기능들도 같이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JRE를 따로 제공을 안 하면 어떡해요? 일반인들도 개발자 도구까지 다 받아야 되나? 전 국민의 개발자 같은 거예요? IT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것들도 변화를 해요. 예전에는 최종 사용자들이 자바 프로그램 돌리려면 아까 그 커피 그려진 화면 나오는 JRE를 따로 설치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딱히 좋은 그림은 아니잖아요. 자바 11은 개발자가 배포하는 자바 프로그램에 JRE랑 JVM 요소들까지 끼워 넣어서 사용자는 그냥 그 프로그램만 받아서 쓰면 되도록 미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 돌리는 서버 같은 경우 그냥 아예 JDK를 설치해서 어차피 용량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JDK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돈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네, 일단 헛걸려서는 안 되는 게 자바라는 언어 자체는 무료고요. 이 자바로 뭘 개발할 때 쓰는 툴인 JDK 중에 대표적으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JDK 등이 상업적 이용에 한해서 유료예요. 개인은 공짜로 써도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같은 오라클의 오픈 JDK나 애주에서 만든 Zulu, 아마존에서 만든 코레토 등등 다른 데서 만든 좋은 무료 버전들도 여럿 있고요.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JDK를 출시했죠.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JDK 배포판에 따라 그에 내장된 JVM도 다를 수 있어요.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은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료인 걸로 하면 뭐가 막 안 되고 그러나? 회사에서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성능이나 안정성, 최신 기능 등에서 나은 면들이 있죠. 그래서 큰 업체들에서는 그런 버전들을 많이들 쓸 거고요. 하지만 오픈 JDK들도 이를 많이 따라잡은 상태고 좋은 것들은 오라클 JDK 못지않게 쓸만하다고 해요. 어지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걸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JVM과 JRE, JDK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들의 포함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막 잡음이 들려요? 근데 다음날 코딩을 하려면 잠을 자야 되니까 이런 잡음 따위 가볍게 지려밟고 잠들어지 마 하고 자는데 이 잡음이 계속 들리니까 자다가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JVM 잡음을 JRE 지려밟고 JDK 자다 깨, 잡음을 지려밟고 자다 깨, 이렇게 JVM, JRE, JDK 순서를 외우시면 된다. 잡음을 줄여밟고 자다 깨. 잡음을 지려밟고 자다 깨. 이건 딱히 와닿거나 웃기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싶어요. 너님이 가쁜 잔고 왜 나한테 계속 자, 지랄이세요? 얄코 라디오 첫 방송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얄코 라디오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오늘처럼 가벼운 주제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얄코와 미토였습니다. 이거는 뭐? 즐거워하세요? 날코야 날코. 날로 먹는 코딩 사전. Let's keep it up. Let's keep it up. 내게 힘이 될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Yeah. 절대 고민하지 마라. 내가 옆에
반갑습니다. 얄파쿠엔 코린이집 친구들. 오늘도 슈넬쌤과 함께 즐거운 코딩 공부를 해볼 거예요. 코린이들의 단짝 친구 슈넬 선생님이야. 오늘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든 첫 부분에 배우게 되는 자료형에 대해 알아볼 거야. 자료형이라면 변수의 값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데이터들의 숫자나 문자열, 참 커진 그런 종류 말하는 거죠. 내가 코딩할 때마다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X는 뭐 Y는 뭐 값을 넣어주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실행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가 코드 짤 때마다 이게 스트링인지 어쩌고인지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컴퓨터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가 0과 1을 기반으로 구동한다는 건 알고 있겠지? 전기 신호가 오프면 0, 온이면 1 이렇게 이진법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표현하지. 한정된 메모리, 즉 램의 공간 안에 램만 취하는 모양이구나. 당신도 내가 무슨 먹니? 뭔데? 이번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진짜 자바스크립트로 수치스러워가지고. роб을 키울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건 또 어느 나라 여기에도 이상한 거 내가 나오는데요? 말이에요 내가 표적해 나와봐 내가 여기다가 이런 텍스트를 띄우려고요 네? HTML 코드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었는데요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실행해가지고 단체로 브라우저에서 왜 보려고 나오는 하니까 겁니까? 화면은 내가 적은 거 안 나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하기 봐봐요. 이거 인코딩 문제 같은데 에디터에 설정 거 뭘로 돼 아닐까요? 있어요? KOI8-T 이거는 타시크어 문자열 인코딩인데 그럴 리가 뭘 없잖아요. 어떻게 어디 만졌길래 보면 VS 애는 코딩 가끔 보면 좀 코딩이 모자란 거 타시크어로 같아. 돼 있어요? 스타프?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차라고 잘못됐고의 문제가 말을 아니라 했지. 자 봐요. 프로그래밍 이거 숫자를 설정해서 저장한 이처럼 다음에 실제와는 이제 다시 다른 사이트를 결과에 열어보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0.1 제대로 더하기 나오네 0.2가 아니, 0.3이 아닌 인코딩이란 게 뭔데 이 글씨를 둘이 사실은 제대로 쳐놓어도 각각 제목대로 나온 0.2과 거예요? 0.2가 다시 오늘 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0.2랑 개발자들은 0.2가 이런 문제 마주한 적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한글이 이런 식으로 상에서 나오는 거. 숫자를 보통 비롯한 한글이 모든 깨진다고 데이터를 하죠. 표현하고 깨지는 처리한다는 거예요? 걸 알고 먼저 있겠지.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지만 이 어떻게 방식으로는 숫자나 모든 알파벳 숫자를 한글 같은 정확하게 글자들을 볼수 표현하지 있는 건지부터 못해. 알아볼게요. 이 진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는 저장하죠? 진법의 통을 컴퓨터는 그 먼저 뭐냐 이 0이랑 분수를 1만 십진 가지고 포스트로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이너리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0점 다음에 영이랑 3이 일반 끝없이 가지고 이어지는 정보를 무한 이거 수가 쓰라고 되죠? 하면 맞았어. 곤란하겠죠. 10이나 그래서 10분의 1에 우리가 정수 사용하는 채우기 문자들을 아무리 가지고 더해 각각이 나오고 대응하는 3분의 숫자를 1을 매겨요. 딱 이를테면 맞아 대문자 떨어지지 A는 않기 65, 때문에 B는 66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종이의 3은 숫자는 무한정 이진법으로 적은 항은 해서 0이랑 1로 때문에 나타낼 수 보통 있겠죠. 몇 개의 그래서 단위까지만 이 표와 같이 표현하지만 사용되는 그렇게 하는 모든 순간 숫자들에다가 그 각각 뒤에 이어지는 숫자를 정해서 숫자만큼의 매긴 이 오차가 문자열 셋을 만드는 거예요. 진법으로 모든 숫자들을 정확히 그러면은 사람이 나타내는 문자를 건 입력하면 다른 진법. 컴퓨터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 바이너리 숫자로 저장하고 이진법 사람에게 표현이 보여줄 안 때는 되는 아까 숫자들이 그 있을 표를 거 아니에요, 봐가지고다가 우리 구스타프가 포인트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십 그와 같이 진법에서 사람의 문자를 9.6 컴퓨터가 로 알아볼 수 표현되는 이 있도록 바이너리 숫자를 신호로 이진법으로 바꿔주는 걸 문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정수 거죠. 부분 해보자. 뭐냐? 이 구란 그래서 숫자는 우리가 이처럼 사람이랑 이에 토끼가 영수 쓰는 그리고 글자들을 이에 컴퓨터에다가도 때문에 입력하고 할 수 있는 1001로 거로구만. 표현될 수 있어. 아니 정수 그러면 부분은 아까 어떤 그 숫자든 표에 다 이런 나와 식으로 있는 대로 이진법 표현이니까. 바이너리를 문자로 바꾸다가 이번에는 보여주면 소수 될 것이지 부분으로 넘어가. 글자 깨진 문자 여기서는 같은 거는 이에 왜 문수 이어가 제곱 나는 거예요? 양의 그쵸, 정수 문자열 제곱을 셋이 나타내지. 통일이 안 다행히도 됐기 때문에 0.625는 위키피디아의 문자 2분의 1의 인코딩 세제곱 항목을 찾아보시면 보시다시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0.101로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정확하게 표현이거든요. 표현이 되는 아니 뭐가 이번에는 이렇게 많아요? 십진수의 정신사납게. 0.1 지금 보시는 이 표는 10분의 1을 아스키란 문자열 셋의 일부인데 가장 초창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아스키 하지만 코드에는 이처럼 미국에서 아무리 사용되는 연관을 알파벳과 숫자 0.1에 등만 가까워질 들어있기 뿐 때문에 맞아떨어지지는 않은 걸 한자 알수 등의 있어요. 다른 이 문자 책에는 진법에서는 물론 유럽 등에서 10분의 1이 사용되는 무한 확정자 숫자가 등도 된다는 표현할 수 얘기네요. 없었죠. 맞아요. 여러분이 코드에서 사용한 자동의 그래가지고 숫자는 나라들마다 여타 그런 자용처럼 것들이 다 이진법 만들어진 기반이기 거구만. 때문에 맞아요. 10분의 문자열 1의 셋에 정확히 춘추 표현을 전국 해주기 시대가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거죠. 특정 나들마다도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통일이 하는 됐으면 즉시 좋았겠지만 0.1보다 한글만 큰 해도 값이 되고 완성형과 이런 것들이 조합형 더해지기 등 여러 때문에 가지가 있었기 실제와는 때문에 다른 문자열 결과가 셋과 나오게 되는 인코딩 거죠. 방식을 서로 근데 맞추지 이상해요. 않으면 글자들이 이런 깨지는 계산이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끼리 이렇게 뭐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도 이렇게 양쪽에 쓰는 같이 인코딩이 제대로 다를 테니까 네. 문제가 그런 있었겠네요. 계산이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은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외국어 교육자료처럼 오차가 한 일어나지 문서 안에 않도록 여러 계산하기 국가 문자들이 때문이죠. 들어가는 건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걸로 쓰는 국마다 이 표가 달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 문자들을 갖다 그냥 표 지금부터 한 그 군데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때려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이 바로 영상에서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메모리를 바로 가장 유니코드죠. 효율적으로 하나를 뜻하는 활용할 수 이 있는 유니에서 방식으로 알 수 있듯 데이터를 모든 문자들을 이 저장한다고 하나의 표에 말했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유니가 널리 하나라는 사용된 뜻이에요? 그 맞아요. 주요 숫자 그럼 자료를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키면 함께 진짜 아니고요. 살펴보도록 할까? 자, 이제 먼저 모든 문자를 이 자바스크립트는 유니코드라는 없지만 하나의 문자를 자바와 셋으로 파이썬에 통일을 있는 했기 때문에 int 이걸로 자료형에 대해 한글이든 알아볼 거야. 태국 문자든 소수점이 문자든 없는 정수 심지어 데이터를 이모티콘까지 저장하기 나타낼 위한 수 있는 자료였어요. 거예요. 이걸 이 UTF-8 자료는 등으로 32개의 인코딩해서 비트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거죠. 거죠.
영수는 1위. 유니코드라는 들어가는 거에다가 자리에 톤을 32개를 했다면서 쓰면 갑자기 이중 첫 번째 자리는 8이라는 건 9호, 또 뭐예요? 즉 플러스나 그러고 마이너스가 보니까 되네요. 아까도 그렇고 이 자리가 0이면 양수, 2TF8 1이면 음수가 되게 되는 많이 거죠. 들어본 건데. 그리고 나머지 자, 유니코드라는 건 절대값을 아까 이 표현해요. 표와 같은 이 두 글자의 둘째의 셋이에요. 셋이에요. 양수의 각 문자마다 경우는 숫자를 정해놓은 최대 표인 2의 거죠. 그리고 32 이 마이너스 8은 1까지 이걸 음수의 경우는 유니코딩하는 최소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무슨 말이냐면 32부터 A가 최대 이중 마이너스 숫자로 1까지 이어날 수 표현할 있는 거죠. 65라고 근데 했을 때 양수 쪽에 컴퓨터에 절대값은 문자마다 왜 이 일이 더 0, 작은 1을 거죠? 저장할 영을 자릿수를 양수로 얼마나 넣기 때문에 할당하느냐에 숫자 따라 하나를 그냥 내준 이렇게 거예요. 7비트만 쓸 수도 있고 양수는 8비트 음수는 즉 마이너스 1바이트씩 2부터 차지하도록 할 수도 시작하는 있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는 32 글자 수의 즉 한계가 4바이트를 있으니까 사용해서 이렇게 정수를 앞에 표현하는 0을 더 자바, 채워넣어서 파이썬, 2바이트 등의 톤이라서 언어들에서 할당할 수도 사용하는 있겠죠. 자료. 뭐냐? 이 이 유니코드의 자바 가- 정수 자료형들처럼 언어마다 같은 방식으로 바이트 수를 달리해서 더 넓거나 좁은 범위에 여러 정수 자료형들을 갖기도 하지. 예를 들어 학교 시험 성적처럼 100을 넘지 않는 숫자들에는 4바이트짜리 인트보다는 이 바이트란 자료형을 쓰는 것이 메모리에서 사용된 비트 수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컴퓨터가 어떻게 비트들을 알뜰하게 활용해서 정수 숫자들을 표현하는 건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소수점 뒤로 숫자가 오는, 즉 정수가 아닌 이런 숫자들은 표현하지 못하겠는걸요? 그런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한 두 번째 유형의 자료형들이 자바, 파이썬의 플롯, 자바스크립트의 넘버와 같은 부동 소수점, 플로팅 포인트 자료형이야. 부동 소수점이라는 거는 소수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은 떠서 움직인다. 즉 플로팅이란 뜻이에요. 소수점이 떠서 움직인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의 인트 자료형들처럼 32개의 비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123.46 같은 실수를 표현한다고 해보자. 이 비트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니? 일단 실수에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첫 비트는 똑같이 양수, 음수 구분해 써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비트들은 실수에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은 정수 부분에 나머지 반은 소수 부분에 할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런 방식을 고정 소수점이라고 해.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단점이 있어. 31개의 비트를 반토막 내서 정수와 소수 부분에 할당하기 때문에 정수 부분에는 큰 숫자를 표시할 수 없고 소수 부분에도 정밀한 값을 표현할 수 없지. 정수 부분을 늘려버리면 나타낼 수 있는 소수점 자리가 제한되고 반대로 소수점 부분을 늘려버리면 가용한 절대값의 크기가 줄어들어. 숫자를 쓰다 보면 크기 자체가 큰 숫자도 있고 소수 자릿수가 많이 필요한 숫자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제한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비트들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겠네요. 그럼 이것보다 더 나은 방식을 써야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식 대신 널리 쓰는 게 바로 부동 소수점 방식이에요. 아까의 이 숫자 9.625가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봤었죠? 부동 소수점은 모든 이진 숫자를 이처럼 1.뭐뭐뭐뭐의 형식으로 변환해요. 100.101이 1.00101이 되려면 이 소수점이 왼쪽으로 3칸을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소수점이 떠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거로군요. 맞아요. 부동 소수점은 정수 자료형처럼 32비트 중 첫 비트는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는 8비트로 소수점이 몇 칸을 움직일지를 나타내요. 127과의 차이를 움직일 칸의 개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3자리에 소수점이 움직인 결과에서 소수점 뒤로 오는 부분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3비트를 숫자 표현에 사용할 수 있고 소수점의 자리도 필요한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고정 소수점보다 효율적으로 비트들을 활용해서 더더욱 다양한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0.1의 경우는 이진수에서 이런 무한소수로 나타났었지? 이 역시 1점 몇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되려면 소수점이 아까와는 반대쪽으로 4칸이 움직여야 하지. 그래서 부동 소수점 표기 방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처럼 32비트 중 1비트, 8비트, 23비트를 각각 부호와 쥐수, 가수의 할당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IEEE754 표준이지. 새 언어들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 건 바로 그 때문인 거군요. 컴퓨터는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소프트웨어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올려두고 연산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부동 소수점 자료형들로 실수들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짜는 코드에서 실수들로는 실제와 차이가 없는 정확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차 없는 계산이 필요할 땐 라이브러리들을 쓰면 돼요.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빅데시멀을 사용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빅JS 등 정확한 실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데시멀 모드를 사용하면 되죠. 기본 자료형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해주는 라이브러리들로 필요한 곳에서 정확한 계산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거친 세상 위를 떠다니는 부동 소수점과 같지.
컴퓨터에서 실수를 다루는 방식과 오차의 발생 원인을 이해한다면 외모도 성격도 자산 규모도 다른 우리들끼리도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얄바쿠 코리집,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코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자바의 특성들을 알아볼게요. 가상머신, JDK는 뭐고 유료라는 건 무슨 소린지 등 어렵고 아리송하게 들리는 것들을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다른 책이나 강의로 자바에 대해 공부해보신 분들은 자바가 플랫폼에 독립적이라느니 한번 작성하면 모든 곳에서 돌릴 수 있다느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도 컴퓨터는 이걸 바로 읽진 못합니다. 사실 이 언어들도 사람이 보고 쓰라고 만든 언어거든요. 컴퓨터는 0이랑 1로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짠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듣게 바꿔줘야겠죠? 언어들은 이걸 번역하느냐 혹은 통역하느냐에 따라 컴파일 되는 언어와 인터프리트 되는 언어로 나뉩니다. 컴파일, 즉 번역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고 나서 그걸 실행하기 전에 미리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해두는 걸 말해요. 실행할 때는 이 번역본을 컴퓨터에게 건네는 거죠. 번역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걸러지고 컴퓨터가 자국어로 된 코드를 읽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빨라요. 반면 인터프리트 되는 언어들은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컴퓨터에게 건네주면 통역을 해주는 프로그램, 즉 인터프리터가 실시간으로 컴퓨터에게 이걸 읽어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반대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개발자가 짠 코드를 미리 번역해두었다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번역본을 컴퓨터가 읽는 언어는 컴파일 되는 언어고요. 반대로 코딩하고 나면 그 코드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때 통역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언어가 인터프리트 되는 언어입니다. C 계열 언어들과 자바 등의 언어들은 미리 번역해두는 언어, 즉 컴파일 되는 언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바는 C와 같은 기존의 컴파일 언어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컴퓨터도 그 종류마다 쓰는 기계 언어가 다릅니다. C로 짠 코드를 윈도우용으로 컴파일한 것을 맥이나 리눅스에서 돌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는 것을 새로 개발하는 요리에 레시피를 작성하는 것에 비유할게요. 코딩한 결과, 즉 레시피를 컴파일해서 컴퓨터에게 건네주면 컴퓨터는 이 번역본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종류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라고 치고 윈도우국, 맥국, 리눅스국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C나 C++ 등의 언어로 레시피를 작성하고 나면 이것들을 각국의 현지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했어요. 코드를 실행할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컴파일을 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자바는 다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각국의 JVM,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주방장을 파견해요. 실행할 컴퓨터에 JVM이란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이 주방장들은 두 가지의 언어를 할 줄 압니다. 먼저 당연히 자기가 파견된 현지의 언어, 즉 해당 컴퓨터의 기계어를 할 줄 아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주방장 공용어예요. 자바로 짠 코드는 바로 이 언어로 컴파일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사용하는 레시피 개발자들은 레시피를 작성한 다음 이걸 단 하나의 언어,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해서 각국에 보내면 이 JVM이란 주방장들이 이 공통 번역본을 읽고 파견된 국가의 직원들, 즉 컴퓨터 자원들에게 현지어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자바 개발자들은 자바를 실행할 컴퓨터 및 기기에 이 JVM이라는 프로그램만 설치해두면 개발을 할 때 어떤 언어로 컴파일을 해야 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JVM은 코틀린, 스칼라, 그루비, 클로저 등 몇몇 다른 언어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들도 자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거나 스프링 부트로 서버를 프로그래밍할 때 자바뿐 아니라 코틀린 등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JVM 계열 말고도 많은 다른 언어들이 각각의 가상 머신들을 사용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상 머신을 쓴다는 게 자바만의 강점은 아닌 거죠. 자, JVM은 현지에 파견된 주방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JRE는 뭐고 JDK는 뭘까요? 이 셋은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JRE는 자바 실행 환경의 약자입니다. 이 주방장이 파견돼서 일하는 곳, 현지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로 짠 코드를 돌릴 컴퓨터에는 이 JRE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식당은 주방장인 JVM 외에 몇 가지를 더 포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건 요리 기초 가이드북이에요. 레시피를 작성할 때 채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쌈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오븐은 어떻게 쓰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적어야 한다면 힘들겠죠. 자바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도 산술 기능, 출력 기능, 통신 기능 등등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기초, 필수 기능들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작성된 수많은 코드들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레시피에 그냥 당근을 채 썰기한다 라고만 적어서 컴파일하면 JVM은 채 써는 방법을 이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 외에 각종 설정 파일 등 자바 바이트 코드의 실행에 필요한 몇몇 요소들이 이 JRE에 포함됩니다. 예전 자바는 이 JRE만 따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자바를 실행만 할 컴퓨터, 예를 들면 사용자의 컴퓨터나 서버 등등에는 JRE만 설치해서 사용하곤 했죠. 최근 버전의 자바는 보통 굳이 JRE만 따로 제공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는 JDK 전체를 다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JRE와 JDK 이 둘의 경계도 이젠 사실 모호해진 거죠. JDK는 자바 개발 키트의 약자입니다. JDK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개발자가 자바로 프로그래밍하는 전 과정을 도와주는 자바 코드 제작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개발 중인 레시피를 테스트할 식당인 JRE, 그리고 사내 주방장인 JVM도 소속되어 있는 거죠. JDK 단계에서는 자바 컴파일러가 포함돼요. 컴파일러는 개발자가 작성한 레시피를 주방장이 읽을 수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해주는 번역가입니다. 디버거는 레시피에 따른 요리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영양사, 시식 담당 등에 비유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컴파일러가 번역한 결과물을 실행용 책자로 예쁘게 압축해주는 jar 도구, 식당이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능 등을 모니터링하는 프로파일러 등이 이 JDK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활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바로 코딩을 할 컴퓨터에, 그리고 자바로 코딩한 스프링 서버를 돌릴 컴퓨터에 JDK란 걸 설치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이제 자바와 JVM, JRE, JDK의 관계는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디서 만들고 관리할까요? 현재 자바 언어는 오라클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바란 언어의 표준을 정하고 새로운 버전들을 개발해내죠. 이 영상을 찍은 현재 자바는 버전 20까지, LTS로는 17까지 출시되어 있어요. LTS는 말 그대로 단기 지원 버전입니다. 17 이전에는 11, 그 전에는 8이 LTS였어요. 빅맥, 와퍼, 한우 불고기 버거 같은 스테디 샐러드처럼 오래 쓰라고 제대로 각 잡고 만든 버전들이에요. 업데이트나 보안 수정이 장기간 제공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개발할 때는 안정적인 LTS 버전들을 사용합니다. 그 사이의 버전들은 무슨 대게버거나 강정버거 같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제품이나 한정 메뉴들처럼 다음 LTS를 위한 실험적 버전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빨리 맛볼 수는 있지만 해당 버전의 지원이 짧기 때문에 실제품에는 잘 쓰지 않죠. 이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정리해서 LTS를 내놓는 거예요.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자바의 버전들을 만들 뿐 아니라 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JDK도 출시합니다. 오라클에서 출시하는 JDK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유료인 오라클 JDK, 그리고 무료 오픈소스 버전인 오픈 JDK입니다. 오라클 JDK가 유료인 만큼 보다 많은 기능과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죠. 자바가 유료라는 건 바로 이 오라클 JDK가 유료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유료화되었으니 코틀린은 쓰자, 이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코틀린도 JDK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실행되기 때문이죠. 또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필터링, 숫자가 다 정렬, 주어져 있긴 가공해서 한데 내가 이 필요로 숫자를 하는 또 의미 어떤 있는 방식으로 정보들을 컴퓨터다, 만들어내는 0이랑 1로 다양하고 집어 넣는 강력한 걸 기능들을 결정하는 거가 관계형 이 데이터베이스가 코딩 방식이라는 제공하죠. 거네요. MySQL UTF-8은 비롯해서 그 중에 오라클, 하나인 MSSQL, 거죠. 포스트그레스QL 이전에 한글에 많이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EC 데이터베이스는 또 이 관계형 프로 데이터베이스에 인코딩 속해요. 방식이죠. 그리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셋에 공통적으로 인코딩 이 방식으로는 SQL을 사용해서 UCS-2, 데이터를 UCS-4,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 데이터베이스라 불리기도 해요. 관계형이 아닌 문자마다 데이터베이스들도 적절한 있다는 바이트 거네요, 수를 그럼? 차지하도록 맞아요. 해서 아까 아까 얘기한 얘기한 몽고DB를 일반적으로 적은 카센트라, 쓰면 다이나모DB, 호환 리아도 문제도 가장 가장 덜 덜 발생하는 발생하는 많은데 UTF-8이 자국이 아닌 나를 가장 널리 널리 외국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것처럼 앞으로 환경이 이 아닌 코딩을 골라야 데이터베이스를 됐겠으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UTF-8을 또는 보면 되는 것이다. NoSQL 그렇게 알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도 불러요. 돼요. 특정 근데 범주를 이 묻기에는 인코딩이라는 이것들마다 말이 방식들이 단계수도 진짜 막 분별이거든요. 쓰이고 관계형은 영상 편집하는 데서도 뭐 노영상 인코딩 그런 말 쓰고 그렇게 알고 그러지 계셔도 않아요? 무리는 맞아요. 없어요. 어떤 여튼 다른 MySQL은 방식으로 바꿔주는 걸 또는 인코딩이라고 저렴한 하고 가격에 사용이 반대는 가능하고 디코딩이라고 하죠. 나름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 관계형 DB DB 가운데서는 이를테면 고급 웹 고가 시장을 프로그래밍 지배하는 종류가 오라클과 더불어서 URL 인코딩 가장 이런 거 널리 사용되고 접해보셨을 있어요. 거예요. 규모가 있는 나도 이거 기업에서는 들어봤네. 오라클을, 이 작은 URL 분야나 개인 인코딩이라는 분들은 것도 MySQL을 이것도 많이 뭘 사용하죠. 0이랑 1로 관계형 바꾸고 데이터베이스들마다의 이건 SQL 그런 게 언어들은 아니고요. 웹사이트 기능들을 주소지에 제어하고 URL 파라미터라는
걸 비슷하기 때문에 넣어서 서버에 인재를 검색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MySQL에 사용법을 구글에 보시면 검색할 때 오라클이나 이렇게 뒤에 포스트그레스QL 인재를 등이죠. 붙인 다른 이런 데이터베이스들도 검색어를 넣는다고 바로 가정해볼게요. 사용할 수 있을 이걸 만큼 주소 맨 쉽게 뒤에 익힐 수 붙이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얇고 스페이스가 강의 안 퍼센트 들어보신 20으로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거가 검색창에 이 있는 양반이 거하고 강의 진행하는 게 이런 되게 식으로 빨라요. 나타나게 기능 되고 수가 없이 이걸 또 똑같은 메모장 방식이 같은 데 하는 복사해서 거예요. 보면 수강자분들의 시간을 이런 소중하니까요. 인코딩 당신 내다는 시간 아끼는 거 아니에요? 자, 아니, 이 페이지로 접속해서 지가 이 사이트를 뭔데 보조 내가 기술로 입력 강의를 정보를 수강할 갖다가 수도 지 있고요. 맘대로 이처럼 그렇게 복붙이 싹다 가능한 바꿔버려요? 예적 URL에는 URL에는 하나하나 실습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부하실 때문에 수 있어요. 이처럼 말씀드렸듯 말씀드렸듯 영상 포함한 빠르기 때문에 이처럼 강마다 약속된 영상을 방식으로 한번 보신 다음 ISQ 치환해서 사이트를 서버로 보고 전송하는 예제를 따라 게 입력해 바로 이 보시면서 URL 수업을 인코딩인 진행해 거죠. 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얇게 아스키가 아닌 갖고 노는 것들을 MySQL URL에 집어넣을 수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ASCII로 네, 바꿔주는 반갑습니다. 인코딩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처럼 여러 MySQL 방면에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이와 같이 여기 이 사이트 인코딩을 주제로 얄코.kr 인코딩이 뭐고 lectures 유니코드랑 유튜브 파는 어떤 이 사이트로 건지 들어주세요. 이해하시면 이런 오늘 페이지가 나올 리서치하고 싶은 거고요. 동료의 저의 분들도 강의들이 다 보다 그렇듯 수월히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이 있을 웹사이트에서 내가 강좌들을 무서워요? 진행해 나갈 저희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 뵙겠습니다. 인트로는 이미 우리가 수고하세요. 봤었고요. 이제 챕터 1의 1강 셀렉트 전반 기능 훑어보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챕터 1과 2에서는 항상 이 상단에 보면은 이 CSS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면은 자, W3 스쿨스에서 제공하는 이와 같은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상품들과 이걸 파는 회사, 거기에 고객들, 안녕하세요. 고용인들, 또 악마의 제공자들 작가 이런 것들의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이처럼 샘플 HS튜디오에서 DB로 아트 디렉터로 제공을 하고요.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여기에다 명령어를 제가 쳐서 등 MySQL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연습하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난 돌중이에요. 엄마가 코딩으로 집안일을 해놓으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자바 코드로 청소부터 할 거예요. 먼저 청소기를 가져와서 켠 다음에 거실부터 다 청소를 돌릴 거죠.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났네? 엄마!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버렸다? 이 녀석아, 이런 컴파일 오류 하나 못 잡아서 집안 청소를 못하고 있어? 얼른 원인 파악해서 고쳐놔. 컴파일 오류? 컴파일 오류가 뭐지? 말 그대로 컴파일 도중 일어나는 오류지.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지보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어째서 세미콜론이 붙어있지 않을까인 것 같은데. 정말이네. 깜빡하고 빼먹었나 보다. CKR 언어나 자바, 스위프트, 코트린 등의 언어들은 코딩을 마치고 사용자에게 배포되기 전에 일을 하나 하지. 일이라고요? 개발자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코드를 기계어 등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면 자바 코드의 경우 JVM에서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변환이 되지. 실행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